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11월 26일 금요일 아침이죠. 네. 오늘도 금요일, 지난 또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와, 오늘 날씨도 역대급으로 추운 날씨네요. 지금 마이너스 3도. 낮 기온은 한 9도, 10도 정도까지는 올라간다는 것 같아요. 낮에는 뭐 별로 그렇게 춥진 않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싸늘함이 느껴지는 날씨. 어느덧 걷는 풍부의 방송이 70일차를 맞게 됐습니다. 와, 앞으로 30일 더 하면은 100일이 돼요. 처음에 제가 시작한 마음다짐도 새롭게 해보고, 그 다음에 건강도 챙기고, 그 다음에 일찍 뭔가를 이제 시작하는 습관, 이런 거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70일간의 이제 여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걷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좋죠. 저한테 제일 좋은 거죠 뭐.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 그 정도 되네요. 확실히 요즘에 날씨가 좀 차가워지다 보니까 좀 거리를 걷는 사람들, 길에 나와서 이렇게 걷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예전에 진짜 제일 많을 때는 이른 새벽인데도 날이 밝아가지고, 그쵸? 그때 9월달쯤에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기도 했고,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지나다니고 있으면은 말을 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한 두 분 정도, 한 두세 분 정도 저한테 말을 걸었죠. 처음에 그 자주 마주치던 할머니 3인방 중에 한 할머니가 되게 궁금해했고 그래서 방송에도 살짝 한번 출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젊은 여성분 한 분, 그때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시키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치아와였던가 불독이었던가 하여튼간 조금 사나웠어요. 딱 막 성질 부리는 게 좀 보여서, 강아지가 자기 주인한테는 잘했겠죠. 잘하는데 뭐 제가 딱 같이, 사실은 주인이 먼저 저한테 이야기를, 말을 건 건데요. 말을 걸어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막 강아지가 막 얼어붙은 듯이 그냥 쳐다도 보지 않고, 내가 강아지하고 인터뷰 한번 하려고 딱 가가지고, 그래 강아지야 어떻게 지내니 하려고 했는데 막 으르렁 대길래, 크르릉 거리길래 갑자기 발길을 돌려야 됐던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고요. 참 재밌는 일들 많았네요. 그간 70일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지난번에는 해운대 특집도 한번 했었고요. 네. 조금 풍부 방송이 딱 걷기를 베이스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토크, 그 중에서도 영화와 드라마 이야기, 영화 드라마 매니아인 풍부의 영화 드라마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떨까, 이런 거. 그 다음에 풍부의 현실 관찰기, 이런 컨텐츠들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었네요. 좀 더 깊고 깊이가 있고 재미난 컨텐츠들 많이 구상을 좀 할 거고요. 구상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좀 많이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와, 사실 진짜 이제는 날씨가 좀 이렇게 점점 더 차가워지면서 걷는 것 자체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걸을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날씨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딱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6시에 나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가지 이제 준비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옷도 좀 챙겨야 되고 장비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거기에 뺏기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좀 잘 효율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아침에 일어나는 그 타이밍, 가장 힘든 건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아침에 한번 일어나 보셔라. 풍부처럼. 보통 좀 잠 많은 분들은 좀 많이 자려고 하죠. 아침에 뭐 7시, 8시 또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은 막 9시 더 늦게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아니 뭐 영업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테지만, 그래도 그 아침 시간을 잠을 확보를 하는데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좀 그런 생각, 잠은 한 1시간 정도 줄이더라도 이렇게 아침에 인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자. 단 1시간 좀 일찍, 아니면 한 30분 일찍 일어나서 한 20분이라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 조금 하루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을 극복해야 되죠. 항상 망설이잖아요. 오늘은 제끼까 뭐 이런 거. 오늘 하루는 좀 쉴까? 내일 하지 뭐. 예? 안녕하세요. 그런 거. 하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방송 이렇게 하면서 좀 힘든 순간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느낄 것 같은 그런, 아침에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순간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대표적인 순간이 아침에 일어나는 그 타이밍.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부산에서 부산에서 그 버스 운전하는 분이 이제 방송에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부산에서 버스를 오랫동안 모셨대요. 그분이 뭐 또 아버지는 그 버스 정비 일을 하시고 아들은 이제 버스 기사를 이제 하게 되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기상 시간이 예? 기상 시간이었던가요? 출근 시간이 새벽 3시였어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조금 조정되고 이러겠죠. 그분들은 언제든지 응? 그 승객들을 이렇게 이제 딱 그 태워가지고 목적지까지 이렇게 이제 운송을 해야 되고 예? 운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민의 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버스가요. 버스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요. 그 이른 시간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딱 이제 깜깜할 때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거 자체가 생업이니까 또 이제 익숙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한편으로 보면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제 아침을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딱 생업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좀 미루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 그 별의 순간을 극복을 한다면 딱 아침에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게 한 90%라고 봐요. 90%. 아침에 딱 잠에서 깼을 때 그 순간 더 자고 싶을 때 눈을 딱 뜨고 일어날 수 있는가. 딱 그냥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뭐냐. 약간 겨울철에 그런 게 많죠. 이제 슬슬 이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오늘 같은 날도 마이너스 3도, 영하 3도 날씨예요. 오늘 같은 날 딱 집을 나서면서 딱 느끼게 되는, 피부로 와닿는 그 추위. 그게 또 그렇게 막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그 차가운 바람, 찬 기운, 그것도 극복의 대상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한 10% 정도. 왜냐, 아침에 일어났으면 그래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로 다져진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추워서 실패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죠. 다만 예전에 9월달에 했을 때 막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그렇게 이 걷기를 했을 때, 그때는 확실히 그런 어려움은 좀 없잖아요. 그렇죠? 딱 나가면 그냥 하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또 우리 또 넷플릭스 매니아 풍부가 또 컨텐츠들을 이것저것 또 찾아다니다가 하나 또 봤는데, 음식을 소재로 한 그런 예능 프로들이 많잖아요. 먹방. 특히 먹방의 대표주자 우리 백종원 대표 계시잖아요. 그분이 참 보면은 방송도 맛깔나게 하잖아요. 방송인으로서도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백종원 방송인, 백종원 대표, 백 대표, 백 대표가 이제 하는 게 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있어서 전문가잖아요. 전문적으로 막 창업도 했고 그런 브랜드들 많이 만들고, 예. 막 여러 막 그 맛집을 대표하는 그런 가게들을 막 프랜차이즈들을 만들고, 예. 그거를 이제 또 사람들한테도, 예, 안녕하세요. 예, 아침마다 이렇게 추운 아침이지만 오늘 마이너스 3도의 날씨에도 이렇게 길 위에서 아침을 시작하는 풍부입니다. 예, 많이 좀 놀러와 주세요. 예,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걸으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넷플릭스 보는 게 전 취미거든요. 넷플릭스 에서 항상 그 뭐 예전부터 뭐 거의 한국 방송계를 거의 막 여러 분야를 섭렵을 하는 그 방송인이 한 분 계시잖아요. 외식업계의 대부 백종원 대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히트작들이 많잖아요. 이분이 옛날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던가요? 그 마리텔 맞죠? 마이 리틀 텔레비전.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진짜 공전의 히트였잖아요. 그때 마리텔 딱 나와가지고 그게 2010년대 중반쯤 되죠. 한 2014년 15년 이때쯤 안 되나요? 마리텔이 처음 나왔던 게 공전의 히트작. 그러니까 1인 미디어들이 막 그 뜨고 있고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공중파에서도 그런 이제 비슷한 시도들을 해보잖아요. 그때 이제 출연 섭외를 받았겠죠. 그때 출연했던 뭐 탤런트나 배우, 뭐 가수들 많았죠. 연예인들이 주로 출연을 했었고, 그 백종원 대표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방송인으로 뭐 많이 활동하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제 새로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개그맨, 뭐 배우 이런 사람들은 워낙에 이제 방송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앞에 서서 뭔가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시청률 조사를 하잖아요. 시청률 누가 시청률이 높았나, 시청자들이 많이 봤나, 예? 그거를 측정을 하는데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는 항상 백종원 대표. 거의 뭐 시청률이 이제 뭐 50% 이상 압도적인 지지도, 예? 막 무슨 대선 후보 막 선정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결선 투표도 필요 없는 과반수의 지지도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 대표의 방송은 좀 특별했죠. 막 슈가보이 뭐 이런 별명도 있었고, 그때 좀 진솔했다고 봐요. 진솔하다. 그럼 참 이게 그런 거거든요. 딱 음식을 하고 막 그 요리 비법 알려주고 하는데 진솔해요. 그냥 설탕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설탕 많이 써서 이거 어쩌지 이러면 좀 별론데 웰빙에는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응? 그 당시에 진솔하구나, 구수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거침없는 입담, 그 다음에 푸근함. 아저씨, 동네 아저씨처럼 이거 먹어봐요 이러면서, 이거 맛있죠, 죽이죠, 막 이러면서. 그게 참 좀 시청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건드리지 않았나 싶거든요. 푸근하면서 뭔가 정이 많으면서, 예, 정이 느껴지면서 딱 시청을 하면서도 다른 방송들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나한테도 뭐 이런 거를 진짜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 다른 배우나 가수나 이런 이제 연예인들은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그 당시 덜 알려진, 네, 그 백 대표가 그렇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후에도 여러 프로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요. 요즘에 스우파 있잖아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그 전에 제목이 조금 비슷하죠. 스푸파가 있었죠. 스푸파.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막 이런 프로도 있었고, 요리 대결, 뭐 한식 대첩,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이제 주도했던 그런 대표적인 프로들이고, 그리고 골목식당 있잖아요. 골목식당. SBS의 골목식당. 그 공전의 또 히트. 골목식당. 레전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 전 아직도 그게 생각나네요. 예전에 저도,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는 또 안 보는데요, 골목식당 거의 매니아였죠. 옛날에 그 혼탁집 방송 이런 거,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운영해 나가는 닭볶음탕집, 닭볶음탕 플러스 닭곰탕, 그렇게 해가지고 맛깔나게 이제 또 하고. 그때 막 진짜 본인의 어떤 그런 열정을 이제 그 홍탁집을 운영하는 그 아들에게도 좀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막 좀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게 진솔함이 느껴졌거든요. 외식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정성을 다하도록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전파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그게 진짜 와닿죠. 어떤 일을 하든지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하는 일에. 특히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만들어진 이 컨셉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밀어주는 거예요. 할 생각이 있다면 밀어준다는 거예요. 다만 그러고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더 생각도 많이 해보고 열심히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골목 식당. 그러니까 레전드 프로예요. 골목 식당. 그런데 그런 방송 프로필을 필모그래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백종원 대표의 또 새로운 코너가 하나 생겼어요. 새로운 콘텐츠. 백스피릿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스피릿.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일종의 스피노프 비슷한 거예요. 이런 백종원이라는 이 캐릭터가 그 하나의 이제 요리, 음식, 외식업 이런 하나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영역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되 그 안에서 다루지 않았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무궁무진해요. 요리라는 분야가 음식을 만드는 그 분야 자체가 말이에요. 창의성 아닌가요? 창의력 아닌가요? 창의력. 요리란 건 진짜 창의력 아닌가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주로 요리를 많이 했을 때 그때 요리는 창의력이 아니었던가요? 엄마가 어떤 손맛을 보여주느냐,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재료로, 그쵸, 이렇게 요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창의력이 그 요리를 하는 사람의 손에서 그대로 묻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소재 면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죠. 소재, 이제 어떤 소재를 다룰 것이냐, 그 많은 그런 먹방, 요리를 소개하는 방송, 요리를 하는 방송, 음식을 만드는 방송, 음식 가지고 또 경연을 하는 방송, 그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는 방송. 하나 빠진 게 있었죠. 백스피릿에서 이제 주제 그리고 소재로 삼는 거는 술이거든요. 술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술을 맛보면서, 아프리카 TV에서는 만약에 그 방송을 하려면 19금을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술이 중요한 핵심 소재예요. 제가 본 프로는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 하고 같이 나와서 치킨집에서 말이죠. 치킨집. 그 집은 또 되게 독특한 게 전기구이, 치킨 전기구이 있잖아요. 전기통닭집에서 이제 맥주 한잔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마시는 거 보면 둘 다 맥주를 좀 좋아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잘 먹어요. 시원하게 그냥 맥주. 그리고 맥주를 만드는 방법도 소개를 하죠. 백 대표가요. 김연경이 맥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맥주를 좀 종종 즐긴다 뭐 얘기를 하니 맥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맥주의 주 원료는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런 이제 이야기가 방송에서 나올 때 딱 풍부도 이제 귀가 쫑긋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맥주 좋아하잖아요. 다 같이 좋아하는 맥주 아니겠습니까? 맥주에는 당연히 보리가 들어가고요. 보리. 근데 그 보리를 좀 가공을 하죠.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상태로 그 보리를 만드는 거를, 그 만들어 놓은 그 상태를 메가라고 하고요. 메가. 맥주의 원료가 되는 보리입니다. 딱 꼬숩게 이제 맥주를 이렇게 볶는 거예요.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보리에, 그 메가에 딱 물을 첨가하면서 강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약간 맥주가 이제 달달해지는 과정. 저도 그거는 먹어보진 못했는데요.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약간 식혜 느낌이 난다고 해요. 식혜. 그러니까 맥주가 나오기 전에 이제 중간 단계죠. 강화 과정. 자, 지금 보면은 메가와 물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홉을 또 집어넣죠. 홉. 맥주의 그 쌉싸름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 홉. 맥주의 향을 좌우하는 홉입니다. 홉을 집어넣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발효를 위해서는 효모라는 또 그 재료, 필수적이죠.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게 되는데, 이 효모의 종류에 따라서 완성되는 맥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그 대표적인 우리 라거 맥주, 우리 대표적인 카스라든지 오비라든지, 아니면 지금 많잖아요. 우리 한국 맥주들 대부분 대표적인 맥주들, 테라도 있죠. 테라. 그 다음에 가까운 칭따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많죠. 버드와이저, 밀러, 이런 맥주들, 대표적인 라거 맥주들. 그 맥주들은 조금 높은 온도에서, 대략 한 15도에서 한 20도 정도, 그 정도 온도에서 딱 작용을 하는 그런 효모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라거 맥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일 맥주가 있죠. 맥주 시장에서 라거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독특한 유럽식 맥주들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호가든, 또는 기네스, 그 다음에 무슨 IPA 맥주, APA 맥주 많잖아요. 그런 맥주들은 이제 낮은 온도에서 작용하는, 대략 한 5도, 5도에서 한 10도 이렇게 작용하는, 대략 수치가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현저히 더 낮은 온도에서 작용하는 그런 효모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모에 따라서 이제 라거와 에일 맥주가 이제 구분이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추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좀 4가지 원료들을 사용해서 맥주를 만드는데, 그러면은 이게 끝인가? 그게 아니고, 각각이, 그러니까 이 4가지 재료들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데 각각이 또 종류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보리의 종류도 다양하고, 홉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효모의 종류 당연히 다양하고, 마찬가지로 물은
무수히 많죠. 종류가 무수히 많은 물맛을 나타내는 그런 물들이 실제로 많잖아요. 어디 물맛이 다르고 어디 물맛이 다르고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의 종류가요. 굳이 라거 맥주, 에일 맥주 구분하는 효모의 종류뿐만 아니고 각각 이 네 가지 필수 재료들의 이제 종류가 많은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뭐 과일 향 같은 것도 첨가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과일의 향. 그 다음에 맥주마다 이제 독특한 또 향을 내기 위해서, 독특한 맛을 내기 위해서 함유되는 그런 재료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맥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방송이죠. 백종원 대표가 나오는 그런 방송들, 특히 백스피릿은 또 이제 술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또 술 좋아하는 풍부로서는 눈이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끌리는 거죠. 어제 봤던 게 그 백종원 대표와 김연경 선수 나와서 치킨집에서 이제 생맥주 한잔 하는 거, 그런 장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봤던 프로는 김희애 배우, 위에 또 대표적인 또 여배우,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 김희애 배우와 같이 또 그 강원도 어디 이제 맥주집이에요. 거기 수제 맥주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또 맛있는 그 안주들 같이 곁들이면서 약간 바베큐 느낌의 이제 고기, 그 다음에 피자, 수제 피자 이런 거 먹으면서 같이 다양한 맥주들 막 곁들이더라고. 같이 즐기더라고요. 에일 맥주, 라거 맥주 아마 섞여가지고 다양하게 맛보는 모습, 그런 게 재밌어요. 네. 그리고 한번 같이 좀 맛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입맛을 막 돋우는, 네, 입맛이 돋아나는 그런 방송. 특히 술이 여기에 이제 첨가가 되니까, 곁들여지니까 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게 인상적이었죠. 게스트 한 명 같이 이제 딱 불러가지고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이제 안주에다가 이렇게 술 한잔. 풍부는 아주 재미나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자, 이제 날이 서서히 이렇게 밝아오고 있네요. 자, 지금 시간이 6시 57분인데요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아까보다 훨씬 환해졌죠.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풍부가 또 좀 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오늘 방송은 조금 이제 약간 짧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주말이네요. 내일 토요일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아침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